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이번 SEC의 오피셜이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 인증받았고 SEC로부터 증권이 아니다, 리걸 이슈가 없다는 점이 미국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크게 어필될지, 그리고 이 업계에서 얼마나 선도적인 사례로 남을지를 생각해봤을 때,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고, 두 번째는 무려 스택스가 SEC로부터 무결하다, 이제 조사를 그만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내용이 많아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알렉스를 좀 포커스 하려고 했는데 알렉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투자 유의 종목이 지정되기도 해서 이제 상폐가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폐가 될 확률도 진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렉스를 좋아하는 거랑은 다르게. 그래도 결국에 잘 살아나왔고, 저는 알렉스를 엄청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이 알렉스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더 중요한 SEC와 나카모토 코드 컴플리션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네, 가장 먼저 지난 금요일 스택스 재단에서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출시를 위한 코드가 완료되었다라는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다가오는 업그레이드는 오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핵심 개발자들은 나카모토 활성화를 위한 코드 컴플릿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코드가 계획대로 잘 작동하면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는 빠른 거래 확인, 비트코인 완결성을 완전하게 가능하게 하고, 또 다가오는 SBTC가 출시될 만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원래는 7월 15일까지 코드를 완성하기로 했는데 이 코드 완성은 7월 13일날 완료되었으며 8월 말에 예정대로 진짜 빨라지도록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이번 코드 업그레이드를 통해 어떤 게 개선이 되었냐. 만약에 사이너들이 네트워크 검증 작업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를 쉽게 복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너 복원력 기능이 추가됐고, 블록 마이너들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서 누락이 되더라도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고, 클래리티 개발을 위해서 기본 도구들, 뭐 예를 들면 블록 헤더에다가 타임스탬프를 달아준다던가 하는 기능들도 추가됐고, 외에도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코드가 완성되었으니까 감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8월 말 예정대로 빨라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다음으로 새 코드에 대한 여러 내부 및 외부 감사, 광범위한 테스트, 기타 버그 수정 및 필요에 따른 성능 향상을 포함할 것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만약 8월 말에 메인넷이 잘 돌아가면 이와 동시에 한 달 내에 SBTC를 출시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죠. 이제 스택스는 9월 말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아마 연기가 안 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래도 코드 컴플릿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하는 바가 커서 막 심각한 버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번엔 정말 예상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죠. 스택스가 SEC로부터 너네 증권 아니야 라고 하는 오피셜한 판정을 받았다라는 문서인데요. 이게 그 통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택스 블록체인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가 조사한 정보에 따랐을 때 블록스택 PBC, 현 히로 시스템 PBC한테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라는 내용의 레포트인데요. 트위터를 살펴보면 이 스택스와 히로는 3년 전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이는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졌다고 해요. 아마 SEC 측의 요청이었겠죠. 이런 거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3년 동안 정말 달라는 자료 다 주고 막 이건 이런 겁니다 설명도 하고 해서 마침내 SEC로부터 인증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어떤 건지를 의미하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히로의 블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조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SEC 직원으로부터 3년 전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고 마침내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내용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최초의 레귤레이션 A 토큰 제공 및 스택스 메인넷 출시에 이어 SEC의 집행부서는 히로와 스택스 블록체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정보 제공 요청에 부지런히 응하고 스택스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하고 히로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7월 9일 저희는 SEC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마쳤으며 집행 조치를 권고할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규제 환경과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우리 분야의 모든 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스택스처럼 막 합법적으로 토큰 판매를 한 애들도 많지 않고 또 SEC로부터 오피셜하게 너네는 증권이 아니야 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였던 회사가 없다는 걸 가정해봤을 때 이런 점은 충분히 강조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히로는 꾸준히 성장해서 오디널스, BRC20, 룬, 스택스, SBTC 등을 여전히 서포트할 것이며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차세대 인터넷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두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SEC가 비트코인 레이어 2인 스택스 및 히로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이것은 규제기관과의 수년간의 투쟁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이룬 또 다른 승리다 라고 굉장히 불리시한 기사를 냈죠. 아마 스택스가 이미 SEC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정확하게 말하면 승인을 받았다기보단 합법적으로 증권이다 라고 해서 블록스택 토큰을 판매했고요. 이후에 블록스택이 스택스로 리브랜딩 되면서 이 스택스 조직들은 뿔뿔이 분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중앙화된 주체가 없고 이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주체들도 없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위 테스트에 의거한 증권성을 띠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SEC에 제출합니다. 그럼 왜 증권으로 분류되게 레그 A 플러스 조항으로 토큰 판매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것 빼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는 토큰에 대한 규제가 없어가지고 이걸 합법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이 레그 A 플러스의 증권 판매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스택스 트위터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무니발리의 트위터, 히로의 트위터 등등 정말 많은 샤라웃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 소회를 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확대하는 방법이 없네요. 이거 제가 이 당시에 금요일 밤에 이제 맥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발표가 나와서 막 대본도 없이 프리스타일로 썼던 글인데 이걸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스택스는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은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지식이나 자산 규모별로 투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스택스, 과거 블록스택은 2017년 돈 좀 있고 지식도 있는 전문 투자자들에게 레그 D 조항을 통해 모금을 받았지만 거기에 추가로 블록스택은 무려 우리는 미국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토큰 세일을 일반 대중에게 하고 싶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레그 A 플러스 조항을 적용받은 토큰 세일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야흐로 대 ICO의 시대였거든요. 그냥 어디 섬나라에다가 주소 주고 이더 주세요. 그럼 토큰을 드릴게요. 라고 ICO를 통해서 정말 쉽게 토큰을 팔던 시대였는데 이런 것들을 블록스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레그 A 플러스 조항을 받아가면서 팔았던 프로젝트가 이 블록스택이에요. 참고로 이 당시 블록스택 팀은 아무도 안 가본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법적 자문료만 엄청나게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스택스는 블록스택 시절에 코인리스트에서 세일도 했었어요. 이때 문입은 굉장히 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옆에는 라이언 샤라는 공동 창립자입니다. 이 당시 스택스는 코인리스트에서 세일을 했는데 그 당시 코인리스트가 잘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코인리스트에 잘 나갔던 세일에서 좀 그 당시 성과가 제일 안 좋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프라이빗 세일 단가는 0.12불, 퍼블릭 세일 단가는 0.3불이었는데 이때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높아봤자 1.2불, 1.5불 이러면서 코인리스트 세일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코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택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스택스의 목적은 판매가 아니라 합법이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블록스택은 블록스택 시절을 거쳐 스택스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택스 팀은 블록스택 시절 있던 조직을 개발 조직, 파운데이션 등으로 분사하며 완전 탈중앙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문서거든요. 우리 히로 시스템 PBC야. 우리가 블록스택이라는 블록체인을 운영했었는데 이제 우리 스택스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그런데 너네가 증권이라는 분류 기준을 마련한 하위 테스트에 의거하면 우리 스택스 토큰은 그 증권이라는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증권이 아니야 라는 법률 의견서를 SEC에 제출하죠. 아마 이때부터 3년간의 SEC 조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이 SEC에 내 의견서를 보냈다고 해서 이게 증권이 아니다 라는 오피셜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원래 그 SEC가
아 그래 니네 말이 맞아 라는 답변을 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말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켠에 뭔가 캥기는 게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얘네가 왜 레그 A 플러스 세일을 했냐면 그냥 ICO 해도 되는데 규제를 지키려고 이렇게 삥삥 돌아갔던 애들이어가지고 뭐 그런 점을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들 이 정도면 뭐 증권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중에 코인베이스가 그 당시에는 이거 미국 규제에서 문제될 만한 토큰들은 절대 상장하지 않는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코인베이스가 스택스를 상장하게 되면서 스택스는 이제 진짜 증권 아닌가 보다, 미국 규제에서 자유롭나 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 SEC는 몰래 뒤에서 3년 동안 스택스와 히로를 조사하고 있었네요. 이후 마침내 SEC는 지난 금요일 이 날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전에 블록스택 PBC로 불렸던 히로 시스템즈 PBC에 대한 위원회의 집행 조치를 권고할 의도가 없다 라는 의견서를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스택스는 퓨어해진 것이죠. 이제 오피셜로 스택스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딱지를 받게 된 거예요. 이더리움도 아직도 증권성 시비가 조금씩은 있는 마당에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더리움 ETF 얘기가 끝나면 스택스 ETF 얘기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히로는 아직도 일반 주주와 독립이사로만 이뤄진 스타트업 중 가장 독특한 구성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건희 회장이 아래 직원이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노조 만들면은 막 맨날 월급 올려주라고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주가를 올리기 위한, 기업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곳에만 혈안이 된 이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독립이사들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위주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만 봐도 스택스와 히로가 얼마나 이 조직과 탈중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무엇이냐, 이로써 스택스는 공식적으로 SEC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걸 이슈가 없는 토큰이 되었고 그레이스케일 펀드에 편입되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매끄럽고 여전히 시총 기준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곧 다가올 SBTC와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으며 스태킹다운, 리사, 헤르베티카, 벨러, 파파야, 엑스링크, 비트플로우 등등 수많은 신규 TAB이 나올 준비를 마쳤으며 비트코인 베타라는 메타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2-3개월 정말 힘들었죠. 알렉스가 해킹당하고 업그레이드가 연기되고 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고 또 여전히 클래리티라는 게 아직은 개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개발자들이 덜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 역시도 저는 크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정말 하루하루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며 제 생각을 정리해보면요, 저는 진짜로 스택스 가격을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저는 스택스 가격이 얼마 되면 팔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진짜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시대가 무조건 올 거고 그 수혜자는 정말 큰 혜택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스택스가 삼성이나 버크셔 해서웨이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가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참고로 이 스택스를 갖고 있으면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스태킹 이자도 나오고 D앱 파밍에 참여하면 뭐 제스트, 벨러, 파파야 이런 D앱들의 토큰도 캘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스택스가 투자하기에 정말 매력적인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택스 맥시가 아니라 비트코인 활용 맥시입니다. 언제든 스택스보다 더 우수한 비트코인 보완제가 나오면 갈아탈 생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스택스가 스택스만의 방식으로 굳건히 생태계를 빌딩해온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으면 앞으로도 당분간 그 자리를 대체할 친구는 쉽게 나오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이제 한 20-30분 동안 글을 쭉쭉쭉쭉 썼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이번 SEC의 오피셜이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 인증받았고 SEC로부터 증권이 아니다, 리걸 이슈가 없다는 점이 미국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크게 어필될지, 그리고 이 업계에서 얼마나 선도적인 사례로 남을지를 생각해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자산이 이제 비트이더, 뭐 솔라나 다음으로 스택스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뭐 가격의 직접적인 퍼포먼스로도 뭐 이미 오긴 했지만 이번 사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이슈가 될 거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은 쉽게 따라잡을 수도 없는 그런 이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택스
이 발표가 나온 이후로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해가지고 현재 1.7불 정도에 있는데요. 주봉을 살펴보면 스택스가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해서 3.8까지 올랐다가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연기되고 알렉스 사건 터지고 하면서 바닥으로 쭉 차트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스택스는 그냥 가격을 떠나서 생태계적인 저점을 완벽히 한번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좀 이 이하의 바닥을 깨는 거는 진짜 막 비트에 엄청난 일이 생기거나 하는 게 아니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때보다 모든 펀더멘탈이 나아졌어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도 될 거고, 증권도 아니고 그레이스케일도 편입됐고, 디앱들도 많아졌고, SBTC도 곧 들어올 거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가격을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격보다는 그냥 펀더멘탈 위주의 투자자기 때문에 가격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생태계적인 펀더멘탈 저점은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변수는 SBTC가 출시가 됐는데 SBTC가 생각보다 대중 채택에 실패하는 그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택스 진짜 찐 고수분들은 항상 스택스 BTC 차트를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 스택스 BTC 차트를 보면 뭐 얘는 상장 빈미니까 제외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견고하게 요렇게 선이 하나 보이시죠? 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진짜 바닥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간절한 소망과 함께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스택스는 진짜 깨끗하게 일을 해오려고 노력했고 그 덕에 오늘의 성공 3년 만에 승리를 이룰 수 있었고 저는 뭐 가격이 오르면 사자 팔자가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의 수혜자라는 위치를 스택스가 훨씬 더 공고히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